재생크림 제대로 알고 쓰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고 쓰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꼼꼼히 후기도 찾아보고 깐달걀 피부 된다니까 기대하고 써봤는데 왜 나는 오히려 트러블만 나고 효과가 없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재생크림은 왜 바를까요?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자극받았을 때 빠르게 진정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생크림은 어떤 피부는 정말 깐달걀 피부가 되지만 어떤 피부는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재생크림을 어떤 피부 타입이 어떤 피부 상태일 때 바르느냐입니다. 특히 재생크림을 바르는데도 오히려 뭐가 더 올라오고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 그냥 좋다니까 무조건 바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생크림 효과를 못 보는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재생크림을 제대로 고르는 기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나는 지금 재생크림이 필요한 피부 상태이구나 라고 알게 되셨다면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실 수 있도록 피부 타입별로 정리한 재생크림 추천템 미리 영상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재생크림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기 번거로운 분들은 바로 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우선 재생크림을 쓰고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재생크림이 아니라 장벽크림이 먼저 필요한 상태일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크림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제형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을 쓰기 전에는 내 피부가 정말 지금 재생크림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장벽크림을 먼저 써야 되는 상태인지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하고, 재생크림을 쓸 때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을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크림이랑 장벽크림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 목적도 다르고 주 성분도 다르고 쓰는 타이밍도 다릅니다. 그럼 먼저 재생크림부터 알아볼게요. 재생크림의 주 목적은 진정과 재생을 유도해 상처 회복을 촉진해주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성분을 보시면 시카, 알란토인,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EGF처럼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가 회복 신호를 받아 재생을 촉진해주는 성분들이 주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재생크림은 피부가 붉고 화끈거리는 상태로 레이저 시술후나 여드름 압출 후, 과도한 각질 제거 이후처럼 피부에 물리적인 외부 손상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즉 피부가 지금 너무 자극받아서 진정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재생크림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장벽크림은 목적이 좀 달라요. 장벽크림의 목적은 피부 지지를 보충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주 성분을 보시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처럼 실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벽크림은 내 피부의 지질이 부족해져서 각질이 하얗게 들뜨고 피부가 가렵고 뭘 발라도 계속 당기고 건조한 상태와 같이 피부 지질이 부족할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핵심만 정리해보면요. 재생크림은 외부의 자극으로 상처, 염증 반응으로 붉고 화끈거리는 물리적인 손상 상태에 사용하면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장벽크림은 하얗게 각질이 들뜨고 가렵고 뭘 발라도 극심하게 건조한 것처럼 장벽에 지질이 갈라지고 무너진 상태에 써주면 효과적입니다. 이걸 내 피부와 맞지 않는 상태에 썼을 때 바로 재생크림을 써도 트러블만 나고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재생크림이 필요한 피부 상태인 건 맞지만 재생크림을 쓰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제형감이나 성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형의 핵심은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피부 위에 뚜껑을 덮는 밀폐제와 수분을 끌어오고 잡아두는 함습제의 균형입니다. 먼저 밀폐제가 많은 재생크림은 페트롤라튬, 미네랄 오일, 디메티콘, 시어버터 등의 성분으로 피부 위에 막을 강하게 형성하는 제형입니다. 이런 성분이 많은 제형은 피부가 회복 단계에 있을 때는 오일 성분이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을 막아 빠른 상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피지 분비가 과도해 이미 기름막이 형성되는 피부, 피지로 모공이 잘 막히는 피부는 좁쌀이 나거나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피부 열까지 있을 때는 기름 성분이 피부 열을 안쪽에 가두어서 열감이 지속되고 그 열감으로 트러블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함습제 위주로 된 재생크림은 글리세린, 베타인, 부틸렌 글라이콜,
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으로 제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성분이 많은 제형은 수부지나 지성 피부에는 모공을 막을 가능성은 없어 안전하지만 또 피부를 보호해줄 밀폐 성분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발라도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금세 다시 건조함을 느낄 수 있고 피부는 건조하다고 느껴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을 썼는데 트러블이 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대부분은 밀폐제와 함습제 성분의 균형이 내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상태와는 맞지 않는 제형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재생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깐달걀 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지금 내 피부가 재생크림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장벽크림이 먼저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생크림을 써야 하는 피부 상태라면 지금 피부가 수분과 진정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진정과 보호가 더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재생크림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주요 효과를 알고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즉, 재생크림의 효과는 피부 타입, 현재 피부 상태, 그리고 재생크림의 주요 기능이 내 피부 컨디션과 정확히 맞았을 때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 내 피부 상태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붉고 화끈거리는 물리적인 손상 상태라면 이럴 때는 장벽크림보다는 재생크림을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때도 피부 타입과 상황에 맞게 재생크림을 선택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 댓글 링크에 피부 타입별로 주요 기능과 효과를 포함한 재생크림 추천 영상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내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을 잘 고르셔서 제대로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생크림을 꾸준히 써봐도 효과를 못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재생크림이 효과 없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실제 환자분들에게 들었던 후기, 직접 사용해본 경험, 그리고 원장님께 질문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재생크림을 써봐도 효과 없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앞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 기준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민감한 피부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과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